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보합 흐름 속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큰 방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간들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를 응축한 만큼 더 큰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유의미한 상승장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크립토 마켓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52% 상승한 23,2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7.54% 상승한 1,73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1.08% 상승한 0.37달러, 파리의 에이다의 경우는 3.09% 상승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40.4%로 더욱 낮아졌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19.1%로 더욱 높아진 시장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쉽게도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합니다. 5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0.76%로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한데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더욱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는 선물 투자자분들의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다가오는 9월 19일 암호화폐 시장에 하나의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즉 POS로의 전환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를 두고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POS로의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더욱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이죠. 이 시티그룹에서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이더리움 머지 후 디플레이션 자산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되면 이더리움 발행량이 연 4.2% 감소해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머지는 블록 생성 시간을 13초에서 12초로 줄여서 트랜잭션 속도를 10% 높일 수 있다. 서지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TPS가 10만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머지 후에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가 99.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로 취급될 것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TPS라는 네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TPS의 경우에는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10만 TPS의 경우는 1초에 1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외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1초에 7건, XRP는 1초에 1,500건, 이더리움의 경우는 현재 1초에 20건에서 이 머지가 아닌 서지 이후에 10만 건으로 늘어나는 것이니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서지는 무엇일까요? 이 머지를 잘못 쳐서 잘못 타이핑해서 서지로 쓴 것일까요? 이제 얼마 전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이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완료는
POS 전환의 55% 완성이다. 즉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변화 단계로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9월 19일 이루어지게 될 머지 업데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로 네트워크 지분 증명 즉 POS로의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는 기사에서 나온 서지 업데이트입니다. 이 서지 업데이트의 경우는 64개의 샤드 체인을 추가하며 메인 체인의 혼잡을 감소시키는 업데이트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버지 업데이트 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분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지 업데이트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위해 과거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복잡스럽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가만히 잘 보게 되면 머지 업데이트가 POS로의 전환이라는 큰 줄기를 만들며 나머지 서지, 버지, 퍼지의 경우는 모두 POS로의 전환 이후 속도, 버그, 오류 등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이 머지 업데이트가 55% 정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POS로의 변환 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에 비탈릭의 경우는 에너지를 99.99%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하였는데 이에 비트코인을 더욱 좋아했던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할 것이다. 최소 6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놀랍게도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POW 이더리움이 없어지지 않으며 두 개의 이더리움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지분 증명 방식 POS를 이용하는 이더리움 2.0 그리고 POW 방식을 유지하는 이더리움 POW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욱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POS로의 업데이트를 반기지 않으며 두 가지로 나뉠 경우에 POS 이더리움이 POW 이더리움에게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 또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재단에서 개발하는 POS 쪽이 중장기 쪽으로 더욱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POS 업데이트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는 플리프닝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역대급 업그레이드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가오는 8월 17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머지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 결과만 좋다면 순탄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규제기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미국 죄송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 SE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좀 목이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네, 무튼 현재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거의 날강도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베이스에게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에 지난 7월 22일 갑작스럽게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 SEC가 8종의 가상자산, 9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했다라는 것인데요. SEC가 증권으로 발표한 가상자산을 살펴보게 되면 앰프, 랠리, 드라바, 오라클 네트워크, 라리 거버넌스 토큰, LCX, 파워레츠, DFX, 크로마티카 이렇게 9종이 증권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놀라게 되죠. 무슨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갑자기 증권으로 규정을 해버리니 말이죠. 이에 대해 이제 영향이 대한민국 거래소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등 거래소 공동협의체 SEC 증권 토큰 분류 9종 검토 및 모니터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형 가상자산 상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9개의 가상 자산 중 DAXA 회원사가 거래 지원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국내외 규제 및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가상 자산의 시세 및 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DAXA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으로 투자 유의주의를 촉구, 유의주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랠리와 파워 레저라고 하네요. 여기서 나오는 공동협의체의 경우는 지난 6월 22일 당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범한 원인은 루나 사태가 제공을 해주게 되었는데 루나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 간 대처 방식의 차이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혹시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미등록 증권, 코인, 토큰에 관한 논의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한민국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증권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났었는데 증권형 토큰, 코인에 대해서는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장 폐지된 코인은 거기서 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위원회의 경우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XRP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부적인 검토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송이 현재 승소 혹은 합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 또한 2022년 3월 안에는 2022년이 아니죠. 2023년 3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일단 소송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이번 연도 안에는 큰 틀로 내년 2023년 안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 시간이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한 31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크게 상승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합 흐름을 나타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얼마 전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10조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지난 4일 나오게 된 것인데요.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이용해서 블랙록의 투자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이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데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2021년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크립토 마켓에 들어오는 것이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인 6월
10월 22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스닥에 비트코인 숏 ETF가 상장을 한 것인데요. 이 상품이 출시가 되고 하루 만에 거래량이 무려 500% 이상 증가하며 시장의 매도 압력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롱뿐만 아니라 숏에 강하게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마련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변동성을 통해 돈을 벌기 바랄 뿐이죠.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거래 지원 소식은 일종의 비트코인 거래 제도권화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는 있지만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안정성을 띌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견실한 기업의 주식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해 재미가 좀 없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거래 지원으로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간접적인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자산 관리 기관인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마당에 이제 국가에서 언제까지고 막고 있을 일도 아닌 것인데,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SEC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아닌 깡패 같은 일들을 일삼고 있는 상태이죠. 애매모호한 이제 기준으로 코인 프로젝트들에게 소송을 걸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의 태도는 규제 기관을 자청하는 SEC의 이제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기관, 지역, 국가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달러 코스트 레버리지라고 하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잠재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통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연 200%에 달하는 수익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기 전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에 봉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